하는 걸 보니까 네. 거기 뭐 지목하는 것도 없고 막 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대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네. 괜찮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괜찮습니까? 네, 들립니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가이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한국 내에서는 뭐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일본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관상 주도식이 올해도 뭐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그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뭐 이런 속에서 살죠. 예,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의 대표 선수, 뭐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뭐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뭐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뭐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뭐 일부 우리 국민들은 뭐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뭐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좀 미리 뭐 엄격하게 막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 뭐 미국 가기 전에 뭐 그것도 뭐 대미 협상에 있어서 조금 뭐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터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상보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저 분명히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뭐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 라고 생각한 게 있죠.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회무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뭐 그것도 안 가는 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도 하죠, 외교적으로 보면.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보다 더 힘들 걸.
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던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네, 3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아직 손드시지 말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A와 B 중에 하나 고르는 이미 여러분께서 합의해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A, B 중에서 하는 거예요 또? 네, 나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네. 이번엔 다시 A 한번 해보죠. 다시 A로 골랐습니다. 아까는 실패했으니까요. 네. 마지막이군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저는 이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이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그게.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좀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판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버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진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빵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뭐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그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제도 개편은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지요.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네.